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살지 몰라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메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갭진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종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쇼킹님께서 현대위아 질문을 주셨고 매수가가 71,5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15%라고 하세요.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본전까지 들고 가면 어쩔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71,500원에 비중 15%. 지금 추가 매수 구간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자동차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자동차 관세라던가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통해서 자동차 업계가 뭐 좋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찌됐든 추세 자체는 잘 돌려놓고 있거든요. 71,000원 정도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서 평단 조절은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언제 할지, 어느 타이밍에 할지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건 여기 480선 아래로 한 53,000원, 54,000원 아래로 평단을 맞춰 놓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를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앞으로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추가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종목보다 이 섹터보다 저쪽 섹터가 더 매력적이고 더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에 추매할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신규 진입했다가 거기서 한 바퀴 수익을 보고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주 나쁜 건 아니고 낙폭 큰 거 맞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지금 잘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241선 한 49,000원에서 5만 원 선까지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71,000원에 물려 계시는데 이거를 당장 49,000원 아래로 평단을 맞추세요라고 제가 말을 한다 한들 과연 그게 될까요? 된다 한들 비중이 진짜 커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관련 섹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우선순위에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무리해서 평단을 왕창 낮춰가지고 241선 아래로 탈출각을 잡는다? 저는 그럴 바에 차라리 다른 쪽에서 놀고 있다가 추후에 이 종목을 들어오든, 아니면 차라리 손실이어도 중간중간 구간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간 대응이라는 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평단이 너무 높고 내가 지금 추매를 해서 비중을 너무 늘리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평단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실이어도 중간중간에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를 반복하는 거죠. 일단 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추세의 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대충 움직이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으로 추세선 상단과 추세선 하단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종목이 움직이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뭐 이렇게 추세선 상단으로 예상되는 곳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이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추세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네. 저점을 올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손실이면 이런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갖고 있는 수량이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예요. 일부라도 손절치고, 혹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손절치고 밀리면 이렇게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잡고 그 수량을 그대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평단이 높게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이거 추매해도 답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얼만큼 추매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생각 없이 막 물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손실이어도 일부 줄이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렇게 좀 반복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나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 그 현재 질문자분 평단에서 여기까지 평단을 낮추기에는 너무 과비중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비중을 들어갈 만큼 지금 자동차 섹터가 우선순위에서 되게 높은 섹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 있는 수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241선 만나면 살짝 줄이고, 내가 판 가격에서 한 3, 4% 밀리면 그거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천천히 하시면서
추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간 대응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비중을 또 그렇게 과비중으로 채우기에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지금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주부님께서 SFA 현재 마이너스 30% 구간이고 비중도 30%라고 하십니다. 오늘 차트 해석도 조금 부탁을 해 주셨는데 SFA 거래소 때문일까요? 넥스트 뭐죠? 넥스트 요거 때문일까요? 오늘 시가가 25,000원에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19,000원. 그런가요? 저 거는 표시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뭐지? 아, 네, 그 대체거래소 때문에 네, 그런 것 같네요. 대체거래소. 네. 아무래도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가 저도 사실 대체거래소가 새로 생겨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먹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도 대체거래소를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 그래서 사실 이건 대체거래소 여파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일반적인 증권사 차트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매매되는 종목들이 많지 않고 애초에 거래 자체도 많지가 않을 거라서 네. 작은 호가에도 그런 식으로 호가 변경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지금 대체거래소 아직 자리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체거래소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생긴 거에 대해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 평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마이너스 30% 구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27,000원 정도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27,0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진입한다?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대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다만 좀 대응이 아쉬웠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앞으로도 많이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 이거는 어지간하면 다 메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갭든 종목에 대해서는 갭 메꾸는 걸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갭 메꾸고 나서 그 자리 무너지면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 초반에 갭 든 거 보고 막 좋다, 앞으로 좋다 하고 따라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은 그냥 무조건 메꾼다. 시기의 문제일 뿐 무조건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27,000원 들어갔을 때 이 갭자리 메꿨을 때 보통 갭을 메꾸면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밀렸으면 그때부터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하락 추세 전환일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봐도 아시겠지만 뚜렷한 메인 섹터다, 강세 섹터다 라고 부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뭐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관세에 대한 이유니까 뭐 철강 관련주들 움직이고 이런 건 알겠는데 사실 그런 철강 관련주라던가 이런 건 리스크 해지 종목의 느낌이 지금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방위산업도 따지고 보면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막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방위비 분담 리스크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방산주가 올라간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이 바탕이 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섞이면서 방산주도 올라간 거라 지금 사실 따라잡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히 매력적인 섹터가 없어요. 그냥 돌발 이슈로 확 치고 무너지는 그런 형태들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어떤 종목이 메인 섹터가 될까라기보다는 시장 지수가 미증시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향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반드시 따라가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메인 섹터가 될지는 몰라요. 시장의 중심을 잡고 뭐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메인 섹터가 될지는 알 수 없어도 시장 지수가 우상향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가 안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담당하는 건 사실 코스피 담당 일지는 코스피 그 반도체고 코스닥독은 2차 전지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하면 일단 반도체는 올라가요. 메인 섹터가 되든 주도 섹터가 될진 몰라도. 그리고 뭐 그 사이사이 뭐 다른 종목이 뭐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살지 몰라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으니까.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거의 무조건 따라가니까. 그러면 저라면 지금 이 종목에 물려 계시다라고 하셨으니까 평단 조절을 한번 할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다른 반도체를 신규 진입을 하든 뭐 이렇게 이 종목을 내가 평단을 개인적으로는 241선 아래로 맞춰두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지금 보통 주가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는 추세를 잡으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이 주봉에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 낙폭의 절반만 나와도 한 23,000원 라인이에요. 자, 근데 61선까지도 노려볼 만하죠. 이 종목이 항상 밀릴 때 61선 부근에서 밀렸으니까 한 22,500원에서 한 23,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주봉 차트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 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240 저항이 23,000원 아래잖아요. 네. 그러면 23,000원 아래로 본인이 평단을 조절해 놓으면 이 종목은 탈출각이 잡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그거죠. 근데 체스님, 이거를 제가 추매를 하자니 너무 과비중이 돼가지고 이거 추매할 여력이 없고요. 23,000원 아래로까지는 제가 평단을 맞추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이 종목은 일단은 놔두시고 차라리 그 얼마 없는 현금, 그 소중한 현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반도체 쪽 있죠. 지금 낙폭 크고 위에 갭자리 살아있는 반도체 되게 많거든요. 진짜 좋은 반도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런 거를 차라리 신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금 갖고 이걸 추매를 하든지, 그 수익금만큼 이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FA 나쁜 종목 아니고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신규 진입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19,000원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중에 한 그래도 121선 한번 다시 만날 것 같거든요. 28,000원 정도.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 중요한 게 손절해요, 홀딩해요, 추매해요, 이거를 결정하는 건 이 종목의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에요. 본인이 지금 내가 여기 이미 비중이 많은데 여기에 더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추매하면 안 되죠. 구간 대응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의 대응 방법이 다른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직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제가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큰 틀로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노스볼트 파산 사건 있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부진했잖아요. 적자 전환도 했었고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래도 작년에 어떤 기저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좀 개선되는 흐름들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륵보살님께서 LS 일렉트릭 질문을 주셨는데 평단 15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100%라고 하십니다. 30만 원까지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LS 일렉트릭 현재 15만 원 구간에서 30만 원까지 괜찮을까요? 수익 중이시긴 하거든요. 지금 비중 100%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이것도 되게 봐봐요. 아까도 제가 똑같이 말했지만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는 메꾼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평단 얼마라고 하셨죠? 15만 원입니다. 진짜 잘 사셨잖아요. 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갭이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뜨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갭자리 메꿀 수 있으니까 일부는 익절을 하고 남은 것만 갖고 끌고 가야겠다라는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 그때부터는 지지선 잡고 끌고 가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널널한 수익권이 되면은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손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가 빠지면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더 높은 가격을 봤으니까 그때 가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갭자리라도 보이면 일단 일부 분할 매도를 하고 나중에 이 자리 오면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갭자리를 메꾸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냐? 이 종목은 어쨌든 이 종목도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밀리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결국에는 LS 일렉트릭이 움직인다라는 건 전력 설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힘을 내면서 더 잘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AI 반도체 섹터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지난 한 해에 되게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사양 메모리, 그 고사양 반도체 칩을 쓰다 보니 아 너무 열 효율이 그러니까 열 관리도 안 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네 하니까 그러면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원전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관심이 생겼던 거고 좀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관심이 생겼고 열 관리를 위해서 액침 냉각 이런 게 테마가 만들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전력 쪽 같은 쪽은 결국에 그 반도체 섹터가 먼저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잘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막 뭐 그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거 보면은 뭐 실적 엄청 좋다, 앞으로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종목이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그 분위기는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순환매가 돌 때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거랑 일단 이 종목이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도 해서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최근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선 24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전고점을 노릴만 한데 만약에 24만 원 자리에서 못 뚫고 빌빌거리고 눌려 그러면 그때는 우하향할 수도 있어요. 되려 다시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실적도 좋다는데 왜 우하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자 작년에 핫했던 테마 화장품, 식품 이런 쪽 그때 뭐 실적 엄청 잘 나온다 K푸드, 뭐 K고추장, 화장품 엄청 얘기 나왔잖아요. 그 중에 살아있는 종목 몇 없거든요. 지금 실적 엄청 잘 나온다라고 해도 결국에 시장 분위기가 영향을 많이 주는기 때문에 일단 24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노려보시고 여기서는 널널한 수익이시니까 그 비중 100%라는 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어차피 이거 장기 투자니까 저는 이거 뭐 한 3년 5년 끌고 갈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 팔겠다라고 하면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죠. 근데 중간중간 일부는 익절하고 일부는 밀리면 다시 사고 뭐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면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치적인 관점에서 나는 길게 본다라고 해도 저항 구간이나 이렇게 갭 떴을 때는 일부를 줄이고 그러니까 100%니까 뭐 한 1, 20%라도 줄이고 밀리면 다시 사고 하면 중간중간에 수익 또한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4만 원 여기 못 뚫으면 여기 못 뚫고 밀리면 그때는 18만 원까지도 밀리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일부 비중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익절하시고 비중 100%는 말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100%는 조금 리스키하다. 좀 이렇게 보니까 기술적으로 잡아주신 자리들 체크를 해가지고 대응 전략 잘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사피엔 반도체 질문이 어디 갔을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사피엔 반도체 마이너스 4%대라고 하시고요. 평단가 2653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계속 들고 가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름부터가 딱 반도체죠. 네. 저는 지금 반도체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다른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상장된 지 막 그렇게 길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가 요 근래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섹터에. 아무래도 상장 기간이 오래된 종목은 시장의 하락 여파라던가 이런 거 막 치고 막 해가지고 악성 매물대들이 위에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올라가다 자꾸 매도세에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악성 매물대들을 얼추 다 소화를 시키고 추세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일단 과거 구간에 횡보했던 자리, 일단 매도세가 나올 만한 자리는 여기거든요. 과거에 거래량 터졌던 작년 초반부에 물렸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평단가가 얼추 한 24,000원? 뭐 요 정도 될 거예요. 23,000~24,000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때 물려놓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왔다 하면서 팔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한 23,000원? 한 요 정도부터는 좀 22,000~23,000원? 요 정도부터는 이제 과거 물렸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상승이 조금 저해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한 23,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리면 볼린저 밴드는 되게 재밌는 지표예요. 보통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사이를 반복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기 되게 힘들어요. 확률로 치면 한 5%? 5%밖에 안 돼요.
그 정도의 낮은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힘들게 돌파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슈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주식 전문가님들 방송이라던가 단타를 하시는 그런 트레이더들 영상을 보면은 보통 자신들만이 정해놓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 시도하는 종목을 많이 고를 거예요. 여길 돌파하면 순간적으로 3, 4% 슈팅 나오거든요. 2, 3% 뭐 이렇게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는 돌파 매매가 일반적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하단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단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밟고 야금야금 고점을 계속 올리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상승 추세인 종목. 그럼 이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 크게 이탈 안 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240선과 볼벤선 상단 탔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좀 윗구간에 물려 계신 건 좀 아깝긴 한데 일단 끌고 가셔도 평단 정도까지는 충분히 될 것 같고 대신에 한 11선 정도, 11선 볼벤 상단선 말고 일단은 분봉 차트에서 121선. 만약에 분봉 차트에서 이게 60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60분마다 봉이 하나씩 생깁니다. 지금 제가 말해주는 건 현 시점 기준의 121선의 위치예요. 18,300원이죠. 그럼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면 화요일 자리가 계속 바뀔 겁니다. 이 60분봉상의 120선을 기준으로 120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수익권 들어가시면 뭐 자기 그릇대로 파시면 되는 거고 60분봉상 120선까지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가고 이탈하면 얘는 안 좋은가요? 라기보다는 아마 얘가 그 자리 이탈했다라는 건 시장 지수 자체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뭐 약간의 비중 축소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재진입 이런 식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 좋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